조금 불편한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왜 어떤 무대는 극찬을 받고 어떤 무대는 애매한 점수로 걸러졌는지 그 기준이 과연 납득 가능한지 말이죠. 특히 정훈이 심사위원이 왜 이수연은 극찬하고 빈예서에게는 신선하지 않다는 말을 남겼는지 오늘은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갈게요. 이수연 노래 잘했습니다. 음정 안정적이었고 감정선도 또렷했고 전달력도 좋았어요. 이수연을 깎아내리자는 영상 아닙니다. 이수연이 칭찬받은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이수연을 칭찬하면서 굳이 빈예서를 신선하지 않다는 말로 잘라냈느냐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왜 빈예서에게 9점을 줬느냐는 겁니다. 탈락은 아니고 그렇다고 인정도 아닌 점수. 다음 라운드로는 보내지만 이야기는 끊어버리는 점수. 이게 과연 실력 평가일까요? 아니면 연출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평가라기보다는 조정입니다. 서사를 조정하는 점수예요. 시청률을 위한 완급 조절, 말이 좋아 조절이지 사실상 희생양 설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 빈예서만 겪은 게 아닙니다. 강예슬도 마찬가지였어요. 잘했는데 확 치켜세우진 않고 떨어뜨리진 않지만 다음 이야기는 만들어주지 않는 점수.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구조일까요?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선함이 심사 기준입니까? 그 기준은 언제 공지됐나요? 음정인지, 박자인지, 감정선인지, 아니면 심사위원 개인의 기분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왔어요. 누군가는 극찬, 누군가는 애매한 생존. 이건 개인 심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면 패턴이고 패턴이 되면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현역 가왕3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이수연이 왜 칭찬받았는지 설명할 겁니다. 동시에 빈예서가 왜 굳이 9점으로 남겨졌는지도 짚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의 심사가 결국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를 깎아먹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특정 가수를 공격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심사라는 이름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영상입니다. 정훈이의 심사 기준은 과연 일관됐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조용히 밀어냈을까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잠깐 여기서 우리가 정훈이의 심사를 비판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눌러도 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선하지 않다. 이 말 하나로 무대는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평가라기보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과정이 없고 설명이 없고 비교 기준도 없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평가는 노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의 감각만 남깁니다. 그 순간부터 무대는 경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빈예서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빈예서의 무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본기는 안정적이었고 과하거나 모자라지도 않았고 무대를 끌고 가는 호흡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탈락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온 점수는 9점이었죠. 떨어뜨리진 않지만 밀어주지도 않는 점수. 다음 라운드로는 보내되 이야기는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은 강예슬에게도 반복됐습니다. 이쯤 되면 개인 판단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이 반복되면 구조가 됩니다. 특히 현역 가왕3처럼 올인전 구조에서는 한 사람의 판단이 곧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에게는 취향보다 설명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 설명이 빠진 순간 심사는 권한이 아니라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심사를 문제 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훈이가 어떤 음악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 출발점이 지금의 심사 기준과 왜 어긋나 보이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정훈이라는 가수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처음부터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정훈이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정훈이의 노래 인생은 흔히 떠올리는 순수한 소녀 가수의 출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음악적 토대는 분명하게 말해 미군 문화, 그 중에서도 미팔군 무대에서 형성됐습니다. 집안 자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정근수는 1950년대 후반 부산에 주둔한 미군 부대 캠프 아이얼리아에서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었고 해방 이전에는 빅터 레코드 전속 가수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작은아버지 정근도 역시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한 음악인이었고 오빠 정희택은 훗날 1970년대 록밴드 히식스의 보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남편 김태화 역시 미팔군에서 록밴드 리드보컬로 활동한 가수였죠. 말 그대로 태어나서 자란 집 자체가 미군 음악과 함께 숨쉬던 환경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국 노래를 불러야 한다. 더 큰 세상에서 놀아야 한다. 한글을 막 깨칠 무렵 아버지는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기억을 쓰면서 이게 영어로는 지라고 읽는 거다. 이런 식이었죠. 5살, 6살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정훈이에게 미국 노래는 낯선 외국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AFKN 라디오를 들으며 최신 팝송을 익혔고 아메리칸 톱40가 나오면 가슴이 설렜다고 직접 말합니다. 들리는 대로 가사를 우리말로 받아줬고 따라 부르고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미국인들에게 원어 가사를 받아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노래하고 말하는 게 어렵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말도 스스로 했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로는 16이던 1967년 여름방학이 됩니다. 작은아버지는 미팔군에서 활약하던 밴드 마스터였고 서울의 대형 나이트클럽에서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정훈이는 방학 때 서울 남대문 그랜드 나이트클럽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정식 데뷔 무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대에서 노래를 익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정훈이는 미군들이 즐겨 듣던 팝송들을 불렀습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주제가 문리버, 패티 페이지의 I went to your wedding. 16살 여학생이 부르기엔 결코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성인 감정이 담긴 팝 발라드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그 나이트클럽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재즈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이봉조입니다. 작은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했던 이봉조는 옆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 우연히 무대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봉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쬐까만 가시나가 건방지게 노래 잘하네. 영어 발음도 좋고 네 노래 어디서 배웠노? 16살 소녀에게 던진 말치고는 꽤 거칠지만 그만큼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뜻이었겠죠. 이봉조는 당시 이미 안개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색소폰 연주로 취입까지 마친 상태였고 그 노래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팝송을 부르던 고교생 정훈이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정훈이와 이봉조의 콤비는 시작됐고 안개로 가요계에 데뷔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 어디에도 보호받는 순수한 신인의 서사는 없습니다. 성인 무대, 나이트클럽, 미군 문화, 팝과 재즈, 영어 가사, 그리고 즉석 캐스팅. 정훈이 본인도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가수 정훈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군 부대를 통해 배운 음악이었다고. 이게 그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다시 빈예서를 봐야 합니다. 빈예서는 어떤가요? 어린 나이부터 무대를 경험했고 이미 현역으로 활동하며 다듬어진 상태로 경연에 섰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준 건 날것의 풋풋함이 아니라 안정된 호흡과 프로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신선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지만 정훈이의 음악 인생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은 바로 신선함이 아니라 조기 성숙과 환경이었습니다. 미군 무대에서 팝과 재즈를 소화하던 16살 소녀, 그게 바로 정훈이였으니까요. 그런 출발을 가진 심사위원이 이미 프로의 무대 언어를 가진 후배에게 순수함을 이유로 버튼을 멈췄다는 건 아무리 봐도 평가라기보다는 기준의 충돌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가 더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준 환경과 후배의 성장을 바라보는 잣대가 서로 어긋난 데서 생긴 어색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심사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훈이가 노래를 불렀던 장소, 바로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이 당시 어떤 사회적 시선을 받던 곳이었는지입니다. 이건 지금의 클럽 문화와 전혀 다릅니다. 1960년대, 70년대의 나이트클럽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문화가 유입되고 재즈와 팝이 연주되고 술과 밤과 성인의 세계가 교차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미 8군과 연결된 나이트클럽은 순수한 무대와는 가장 거리가 먼 장소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나이트 무대는 오히려 보수적인 시선이 가장 강하게 씌워지던 공간이었고 여고생이 설 무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16살의 정훈이는 팝송을 불렀습니다. 문리버, I went to your wedding. 이 노래들이 담고 있는 감정은 풋풋한 첫사랑이 아닙니다. 상실, 이별, 성숙한 사랑의 기억입니다. 그 무대에서 이봉조가 달려와 쬐까남 가시나가 건방지게 노래 잘하네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감탄은 분명합니다. 이 아이는 순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게 노래를 해냈기 때문에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뷔곡이 바로 안개입니다. 안개라는 노래를 다시 떠올려보죠.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이 가사가 과연 16살 여고생의 일상적인 정서입니까? 이 곡은 재즈 발라드이고 고독과 소외, 도시적 허물을 노래합니다.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성인의 감정을 전제로 한 노래입니다. 이봉조는 이 곡을 자신의 색소폰 연주로 이미 취입해놓고 있었고 그 곡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찾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던 정훈이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훈이의 데뷔는 순수함의 발견이 아니라 성숙한 감정 표현 능력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 팝과 재즈라는 음악, 안개라는 노래, 이 모든 것이 순수와는 거리가 먼데 왜 지금 와서 순수라는 잣대가 후배에게 들이대지는 걸까요? 순수라는 단어는 참 편리합니다. 시대에 따라 의미를 바꿀 수 있고 설명 없이도 통하는 말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단어가 심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순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순수는 누구의 기준인가? 어떤 시대의 기준인가? 정훈이가 활동하던 시절 나이트 무대에 서서 팝과 재즈를 부르던 소녀는 순수하지 않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스타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 속에서 성장한 후배에게는 순수하지 않다는 말이 감점 사유가 됩니다. 이건 시대의 변화라기보다 기준의 뒤틀림에 가깝습니다. 순수라는 말이 음악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밀어내기 위한 말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심사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정훈이의 음악 인생을 가능하게 했던 장소와 노래와 감정은 순수라는 단어와 공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후배의 무대를 멈추게 하는 이유로 등장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후배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의 언어가 얼마나 자기 역사와 어긋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냥 넘기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정훈이의 인터뷰 중에는 1975년 대마초 파동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제가요제에서 상을 휩쓸고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하던 시절 공연정화법 규제와 함께 가수의 80% 이상이 무대에서 사라졌고 자신 역시 그 파동에 휘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져 훈방됐지만 대마초 가수라는 낙인 때문에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당시에는 시골에서 대마를 진통제로 쓰기도 했고 담배처럼 피우던 시절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규제로 아까운 가수들이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이 발언에서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땠는지, 제도가 과했는지 그건 별도의 논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불법이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시대와 환경을 이유로 이해의 여지를 넓게 열어두면서 무대 위에서 노래한 후배에게는 단 하나의 모호한 기준, 순수함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도덕의 잣대가 아닙니다. 관점의 방향 문제입니다. 과거의 동료와 자신이 속했던 세계에 대해서는 맥락을 설명하고 상황을 풀어 말하고 안타까움을 덧붙입니다. 반면 현재의 후배에게는 그 어떤 맥락도 주지 않습니다. 왜 순수하지 않은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이 걸렸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인상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사정이 있었고 지금은 기준만 남아있다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심사라는 자리는 바로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그 기준이 개인의 역사에서 왔는지 프로그램의 룰에서 왔는지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힙니다. 불법과 논란이 얽힌 과거에는 이해가 향하고 아무 논란도 없는 현재의 무대에는 설명 없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시청자는 그 균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없을 때 심사는 신뢰를 잃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순수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수연 노래 잘한 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잘했습니다. 음정, 호흡, 전달력, 무대 장악력까지 흠잡을 데 없었고 극찬받을 만한 무대였어요. 이수연을 깎아내리자는 영상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문제는 이수연을 칭찬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칭찬이 왜 굳이 빈예서의 평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작동했느냐는 겁니다. 이수연을 띄우기 위해 빈예서를 누른 구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빈예서에게 9점을 준 선택, 탈락은 아니지만 전폭적인 인정도 아닌 그 점수는 아무리 봐도 실력 평가의 결과라기보다는 연출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음 라운드로는 보내되 서사는 여기서 멈춘다. 이런 신호죠. 이건 너무 익숙한 방식입니다. 시청률을 위해 누군가는 남겨두되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는 구조. 그리고 이 패턴, 빈예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예슬도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못하지 않았고 기준 이하도 아니었지만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잘했지만 밀어주지 않는 점수, 살아남지만 존재감은 희미해지는 방식. 이쯤 되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순수라는 말은 왜 이런 참가자들에게만 적용되는가? 왜 이미 프로의 호흡을 갖춘 안정적으로 무대를 소화한 사람들에게만 그 말이 등장하는가? 정훈이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출발은 순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이트클럽, 미팔군, 팝과 재즈, 성인 무대, 성숙한 감정, 그리고 안개라는 노래. 그 모든 것이 그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들은 모두 지워지고 후배에게는 순수라는 잣대만 남았습니다. 이건 공정한 심사가 아닙니다. 최소한 일관된 심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수연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빈예설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왜 어떤 무대는 극찬으로 이어지고 어떤 무대는 애매한 점수로 정리되는지 그 기준이 끝내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사는 취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좌우하는 취향이라면 그 취향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건 하나뿐입니다. 누군가는 서사의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는 시청률을 위한 조정값이 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순수라는 말은 평가가 아니라 배제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순수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과연 공정했을까요? 첫 방송부터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분노가 쌓일 줄은 몰랐죠. 현역가왕 시즌3 시작과 동시에 실력보다 심사가 먼저 화제가 됐습니다. 무대보다 버튼이 더 주목받는 오디션, 이게 정상일까요?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장면은 단연 이거였습니다. 빈 예서의 무대. 무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음정도 안정적이었고 감정선도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 버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무대였는데 정훈이는 끝내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빈에서는 올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순간부터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분노한 건 단순히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에 설명 가능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설명을 끝내 하지 않았다는 태도였습니다. 심사위원의 권위는 침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납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납득은 없었고 시청자는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 강했을 0점. 이건 충격을 넘어서 당혹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0점은 실수가 아니라 삭제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노력, 커리어, 무대 경험, 그 모든 걸 한 번에 부정하는 숫자죠. 그래서 대중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가인가? 아니면 희생양인가? 지금 현역가왕3를 둘러싼 핵심 키워드는 딱 4가지입니다. 형평성, 기준, 희생양, 그리고 납득 불가. 문제는 이게 일부 시청자의 과민 반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송 직후 커뮤니티, 댓글, 쇼츠 반응까지 보면 분노의 방향은 거의 동일합니다. 특정 참가자가 미움받아서가 아니라 심사 구조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논란 덕분에 현역 가왕3는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방송 반응, 화제성, 클립 조회수, 검색량. 전부 시즌1, 시즌2 초반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지금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시즌3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사람들은 분노할 때 가장 오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보러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실력도, 심사위원들의 기준도, 그리고 이 오디션이 공정이라는 말을 계속 쓸 자격이 있는지도요. 오늘 영상에서는 첫 방송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참가자들의 무대를 하나씩 짚어보고 유튜브 조회수와 반응을 기준으로 현재 가장 뜨거운 인기 순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심사 기준, 과연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시즌 전체를 흔들 구조적 문제인지 차분하게 하지만 피하지 않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시즌이 욕을 먹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즌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먼저 빈에서 양의 올 인정 논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빈에서의 무대가 정말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첫 방송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무대는 이미 결과를 논해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빈니에서는 현역 2년 차 1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가자입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무엇을 보여줘야 하고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가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어린 참가자를 응원하는 마음보다
한 명의 실력 있는 가수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무대를 보게 됩니다. 선곡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훈아의 연정. 여자가 남자 노래를 부른다는 부담, 감정이 과해 보일 위험, 반대로 밋밋해질 수 있는 위험까지 다 안고 가야 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빈니에서는 그 줄타기를 굉장히 침착하게 해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급하지 않았고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래가 높아질 때도 내려갈 때도 무대의 온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 몸에 맞는 감정 안에서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고 듣는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심사위원 반응도 그걸 증명합니다. 장은숙은 기가 막히다라는 말로 정리했고 정수라는 프로페셔널하다. 정말 나이에 맞는 무대인지 모르겠다며 무대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올 인정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구인정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정훈이 심사위원만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정훈이의 심사평은 이렇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조금 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안 누른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린 참가자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무대를 보고 싶다는 기대가 담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악의적인 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의 성격입니다. 현역가왕3는 단순한 성장 관찰 예능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탑7으로 뽑히면 끝이 아니라 이후 일본 무대에 서고 나아가 한일가왕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내 오디션이 아니라 외부 무대에 내보낼 가수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거의 국가대표 선발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대에 올려도 통할 수 있는가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런 무대에서 조금 더 순수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는 선택은 평가 기준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어긋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빈니에서의 무대는 전혀 과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억지로 감정을 키운 무대도 아니었고 곡의 정서를 이해한 상태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정확하게 표현한 무대였습니다. 만약 이 무대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감정의 순수함인가? 아니면 무대에서 보여준 준비도와 완성도인가?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빈에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역가왕3가 과연 어떤 가수를 뽑아 어떤 무대로 보내려는지 그 기준을 처음으로 드러낸 장면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질문을 남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역가왕3는 단순히 국내에서 순위를 매기는 오디션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탑7으로 선정되면 그 다음 무대는 국내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일가왕전이 있습니다. 이건 예능의 연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대 국가로 무대에 서는 구조입니다. 일본 시청자 앞에서 일본 가수들과 같은 무대에 올라서 경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어리다, 순수하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같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무대에서 통하느냐, 노래가 전달되느냐, 그리고 관객을 설득하느냐만 남습니다. 그런 무대를 전제로 한다면 현역가왕3의 심사 기준 역시 그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참가자가 일본 무대에 올라가도 괜찮은가? 한일가왕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무대에 세워도 설득력이 있는가? 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빈니에서의 무대는 오히려 순수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더 중요한 건 감정의 나이가 아니라 무대의 밀도와 완성도입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노래 하나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관객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빈예서의 무대는 그런 기준에 더 가까웠습니다. 감정을 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노래의 흐름과 분위기만으로 무대를 채웠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끝까지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무대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무대가 한일가왕전에 어울리는 무대인가? 이 질문이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한 참가자의 버튼 하나를 넘어서 현역가왕3가 어떤 가수를 뽑아 어떤 무대로 보내려는 프로그램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묻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강했을 0점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빈예서 올 인정 논란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빈예서가 기준이 애매했다는 문제였다면 강혜슬의 경우는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했다는 느낌입니다.
현역가왕3 첫 방송에서 강해슬은 몰라요를 불렀고 결과는 인정 버튼 0개, 즉 0점이었습니다. 10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여론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이 무대가 정말 0이라는 숫자를 받을 만큼이었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반응을 보면 무대 직후부터 해도 너무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붙은 이야기가 바로 희생양 논란입니다.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단번에 끌어올리기 위해 누군가는 극단적인 결과를 떠안아야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겉으로는 마녀 심사단의 판단이지만 사실상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 연출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이 이번 심사를 얼마나 납득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건 점수와는 반대로 강해슬을 향한 동정과 응원이 빠르게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0점이라는 결과가 오히려 무대를 다시 보게 만들었고 정말 그렇게 못했나? 라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판단이 객관적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 지표로 꺼내든 게 바로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물론 조회수가 실력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중이 그 무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보여주는 지표이긴 합니다. 강해슬의 몰라요 무대는 트롯가왕 유튜브 채널에서 약 4만 회, MBN 뮤직 채널에서도 2만 회를 넘겼습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강해슬의 무대가 상위권 무대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무대였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적어도 대중 반응 기준으로 보면 0점이라는 결과와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대가 최고 점수를 받을 무대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0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3개든 4개든 혹은 그 이상이든 간에 무대를 통째로 부정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0점이 갖는 파장은 단순히 탈락 여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가 가수에게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큽니다. 0점이라는 결과는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남길 수 있고 이후 활동이나 행사 섭외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두고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나친 연출 아니었느냐는 비판,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심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정 버튼이나 하트 방식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구조 대신 좀 더 세분화된 점수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어진 여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해슬은 무대에서 완전히 실패한 참가자가 아니라 방송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인물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강해슬 0점 논란이 더 크게 번진 이유는 이 장면이 혼자 튀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첫 방송을 쭉 보다 보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독 실력파로 분류되는 참가자들에게 점수가 팍하다는 인상입니다. 실제로 몇몇 무대는 이 점수가 맞나?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마녀 심사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미애입니다. 대동강 편지 무대 이후 정미애는 심사위원 10명 중 2명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서 8점을 받았습니다. 무대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이 무대가 왜 만점이 아니냐는 반응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홍지윤입니다. 밴드까지 직접 꾸리며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돌아온 평은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라는 말과 함께 6점이라는 점수였습니다. 노력의 크기와 결과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 장면이었고 그래서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에서는 심사 기준 자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한지 심사위원 개인의 취향이 과하게 개입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실제로 빈에서 무대 이후 일부 심사위원의 반응을 두고 트로트를 원래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잘 안 들린다, 음정이 불안하다 같은 심사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이어폰을 끼고 무대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올 때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노래에 너무 심취해서 버튼을 못 눌렀다는 식의 심사평은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걸린 참가자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겹치는 논란이 있습니다. 유독 타 장르에서 온 참가자들에게는 점수가 후하고
정작 트로트 무대에는 기준이 더 엄격한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일부 심사위원이 타 장르 참가자에게 영광이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는 장면이 나오면서 오히려 트로트라는 장르가 낮춰 보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타 장르에서 왔다면 더 냉정하게 트로트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논란을 더 키운 건 심사 점수와 대중 반응 사이의 간극입니다.